똑똑한 아기로 키우기. 지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타고난 머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도 똑똑한 아이들이 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옛날에는 지능이 대체적으로 유전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똑똑한 유전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능은 유전뿐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발달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지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아 발달 연구가들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가 있다고 추측해왔다. 아기 뇌의 성장 과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추측을 확인해주고 있다. 처음 1년 동안 아기의 두뇌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보호자, 즉 부모다.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자들에 의하면 환경이 뉴런의 성장과 연결을 자극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나 아빠의 얼굴을 쳐다볼 때 그 얼굴의 이미지가 시신경을 통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로 전달되어 뉴런의 회로에 저장된다. 그 얼굴을 되풀이해서 보면 더 많은 이미지가 저장되고 더 많은 연결이 이루어진다. 마침내 아기의 두뇌는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고 시각 이미지와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 사이에 연결을 만든다. 드디어 아기는 엄마나 아빠를 보고 웃는다. 계속적인 신경회로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연결이 만들어지고 아기는 손을 뻗어 부모의 얼굴을 만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모의 기분을 감지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모니터하고 조절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기가 주변 환경과 안정된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신경 연결이 더욱 확고해진다는 것이다. 두뇌 연구자들은 이러한 신경 연결 작용을 환경 피드백이라고 부른다. 아이는 어떻게 해야 똑똑해지나?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은 걸까? 두뇌 성장의 두 가지 단면, 즉 메시지가 신속하게 하나의 신경에서 다른 신경으로 옮겨가고 그러한 신경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기의 두뇌가 얼마나 신속하게 발달되고 부모가 그 성장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성장하는 두뇌가 수십억 개의 작은 전하들을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전하들을 서로 연결하는 시냅스들이 만들어지면서 두뇌가 점점 똑똑해지는 것이다. 먼저 이웃 사람들과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도시, 그 다음에는 나라, 전체를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된다. 시냅스가 증가하면 두뇌는 그만큼 성장한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2년 동안 1초에 200여만 개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 작은 두뇌 안에서 무수한 움직임이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시냅스의 수 외에 두뇌를 똑똑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메시지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전선을 따라 운반하는 것이다. 수초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서 신경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라는 지방막은 메시지를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신경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영양 섭취도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두뇌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시각과 청각 같은 감각 능력은 시냅스의 형성과 수초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초기 영아기에 주로 발달한다. 하지만 정서나 언어 같은 사회적 능력을 위한 발달 경로는 어린 시절을 통해 계속해서 시냅스를 정리하고 수초화한다. 아이의 두뇌에서는 수십억 개의 시냅스가 부족하거나 고갈되는 일 없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두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자극이나 영양 섭취가 부족해도 그 시기 동안 어느 정도 만회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결정적인 시기가 끝나면 그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다고 해도 두뇌 배선을 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신경 가소성 덕분에 어느 정도의 재배선은 가능하지만 어린아이들처럼 유연할 수는 없다. 유아기 아이들이 어른보다 외국어를 쉽게 배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전자의 영향과 주변 환경이 주는 영향은 각각 어느 정도일까? 이러한 선천성과 후천적 양육의 논쟁은 수십 년간 공방을 벌여왔다. 두뇌 성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현대의 연구자들은 유전자와 양육의 영향이 대충 반반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만일 아이의 지능이 반 정도
유전자에서 기인한다면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연구자들은 두뇌의 기본적인 배선은 유전적이지만 그 선들이 연결되는 방식은 양육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천성이 시작한 일을 양육이 마무리하는 셈이다. 육아 환경은 두뇌 배선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두뇌는 좀 더 나은 연결을 할수록 점점 커지고 더 똑똑해진다. 또한 이러한 연결들이 어떤 패턴을 형성해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청사진이 된다. 우린 IQ, 지능, 재능, 기질이라는 용어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종종 혼동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아이의 지능, 재능, 기술, 기질, 경험, 자신감을 모두 합친 것이다. 능력은 성공에 이르는 바탕이 되며 부모와 다른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아기의 성장 발달은 종종 엘리베이터에 비유되곤 한다. 아기가 새로운 층에 도착할 때마다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새로운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충분한 보살핌과 건강,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면 한 가지 발전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그 속도가 대체로 선천성에 의해 결정되며 훌륭한 양육과 자극적인 환경은 단지 사소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 연구자들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아기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게 된다. 다시 엘리베이터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아기는 이미 어떤 능력을 갖추고 각각의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손에 잡거나 말하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아기의 손에 잡히는 물건이 필요하고 아기의 실험적인 첫 마디에 보호자가 미소와 반응으로 화답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기의 새로운 능력에 반응을 보이면 아기는 그 능력을 더 많이 연습하고 즐긴다. 그래서 더욱 숙달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다음 단계에서는 훨씬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 따라서 보호자가 보여주는 반응은 아이의 잠재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준다. 똑똑한 아기로 키우는 12가지 방법. 1. 뱃속에서부터 영양과 퇴교에 힘쓴다. 태아의 신경계는 임신 중 엄마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담배, 술, 마약은 모두 태아의 두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며 나중에 학습과 행동 문제가 나타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마약과 알코올, 니코틴을 삼가는 것 외에도 엄마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임신 중에는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엄마가 영양 섭취를 잘해야 성장하는 아기의 두뇌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임신부의 생각과 정서도 태아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태아의 신경계는 태내 환경뿐 아니라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엄마와 태아는 태반을 통해 호르몬을 공유하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태아가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물론 임신과 같은 변화의 시기에 스트레스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태내 환경이 결정된다. 임신 중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쌓아두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태아를 돌보는 게 중요하다. 2. 자주 품에 안고 다닌다. 아이에게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영아나 유아에게 어른의 세계는 무한히 흥미로워 보인다. 부모가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용물을 보는 동안 아기는 시각과 청각, 이해력의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받는다. 게다가 부모는 아기와 대화를 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덜 울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엄마가 걸어 다니는 부드러운 움직임은 아기를 편안하게 해준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조용하고 주의 깊게 바깥 세상에 대해 배우고 좀 더 빨리 적응한다. 또한 엄마 아빠의 대화를 한다. 침대나 유모차에 누운 아기는 팔을 휘두르고 등을 휘면서 불필요한 동작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하지만 부모의 품에 안겨 있으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아기를 바깥쪽으로 안으면 세상 구경을 시켜줄 수 있다. 음성언어 병리학자이며 2살짜리 아이의 엄마인 나는 아기를 안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서 어른들의 대화를 보고 듣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눈을 맞추는 것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말의 어조에서 행복,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을 이해하죠. 화자의 입술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보면서 정확한 발음을 흉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을 배우죠. 3. 모유를 먹인다. 지난 10년에 걸쳐서 연구자들은 모유를 먹는 아기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연구에 의하면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IQ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학교 성적 또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아이 앞에선 수다쟁이가 된다. 아이에게 따로 말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아기는 많이 들을수록 말을 빨리 배운다. 아기들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기 오래전부터 의사소통을 한다. 신생아 때부터 이미 소리와 몸짓으로 관심을 끌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법을 터득해온 것이다. 부모가 아기의 신호에 반응하면 아기는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안아달라는 몸짓의 신호를 보내고 기대하던 반응을 얻어내면 아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낸다. 신호와 반응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과 언어 발달을 위한 바탕이 되므로 부모들은 아기를 응석바지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기보다 열심히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기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의사소통의 섬세한 부분들을 포착한다. 아기는 주의를 기울여 주는 부모에게서 눈맞춤이 의사소통의 일부라는 것을 배운다. 또한 언어적 사회적 능력인 주고받기에 대해 배운다. 엄마들은 마치 아이와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엄마와 아기의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분석해보면 아기들은 실제로 엄마의 대화, 리듬에 맞춰 말이 아닌 신체 언어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 대화를 통해 아기는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게 되며 이것은 다른 능력들과 마찬가지로 연습할 기회가 많을수록 점점 더 잘하게 된다.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즐기고 최대한 활용한다. 엄마 아빠는 아기에게 이야기할 때 수식어 등에 삽입구를 넣는가 하며 풍부한 표정과 동작을 써가며 말한다. 또한 목소리를 높여서 천천히 말한다. 밝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말함으로써 아기가 좀 더 집중할 수 하게 하는 것이다. 때로는 어떤 말이나 얼굴 표정을 과장해서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아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있다. 부모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을 아기와 대화하면서 보내는 것이다. 5. 아이에게 귀 기울여 반응한다. 아기의 머리를 좋게 하려면 부모가 아기에게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아기의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심하게 배려하는 육아 방식은 두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아이와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의 생각을 이해해야 하는 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아이가 블록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동생이 칭얼거리는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자. 아이들이 울거나 버칠 때는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기 언어, 즉 아기의 말뿐 아니라 행동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랑과 애정이 함께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자극이다. 영유아를 위한 수업이나 장난감,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부모야말로 가장 중요한 스승이다. 아이의 지능 발달은 부모가 어떤 장난감을 사주고 어떤 수업에 등록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재밌는 장난감들과 유익한 수업이 많겠지만 모든 것은 부모가 하기 나름이다. 재미있는 말동무가 되어주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부모의 역할은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 유아 발달 전문가 마이클 루이스 박사는 똑똑한 아기를 키우는 조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아기의 지능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가 아기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하기에 부모가 아기에게 보여주는 반응은 이후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은 타고난 능력에 관계없이 좀 더 잘 배운다. 울음을 비롯한 아기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이에 대해 많이 알수록 앞으로 부모 역할 수행이 수월해진다. 6.
책을 읽어준다. 미국 교육부에서 실시한 위기에 처한 국가라는 제목의 연구조사를 보면 부모들이 집에서 책을 읽어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 운율이 단순한 동요와 동시를 들려주고 아기 그림이 나오는 책을 보여주자. 아이들은 혼자서 책을 읽을 줄 알아도 엄마 아빠랑 같이 책 보는 것을 좋아한다. 7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단순한 그림책 외에도 좀 더 읽을 거리가 있는 책들이 좋다.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놀이가 된다. 책을 읽어주는 건 아이와 함께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책을 읽다 보면 할 이야기가 생긴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책에 나온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어떤 가족들은 오랜 자동차 여행을 할 때 오디오북을 듣는다. 또 어떤 부모들은 10대 전후의 아이들과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스포츠 스타들, 정치 문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게다가 책과 함께 읽는 것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다. 7.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 요즘의 연구들은 음악이 아이들을 좀 더 차분하고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두뇌에 자극을 주는 음악에 대해 관심은 신생아실의 조산아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란다는 관찰에 비롯되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주면